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아침을 여는 모닝뉴스의 DJ 보리입니다. 4월 16일 목요일,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알찬 시황과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해볼게요. 어제도 시장이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어요.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오늘 서울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14도 정도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어요. 습도는 59%로 쾌적한 편이고요.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이라 야외 활동하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10도 이상이니까 출근하실 때 얇은 가디건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 금요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살짝 떨어질 수 있다는 예보가 있어요. 자외선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봄꽃 구경 다니시는 분들은 꽃가루 알레르기도 주의하세요. 서울 곳곳에 철쭉과 영산홍이 만발하고 있어서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하시면 기분 전환에 정말 좋을 거예요. 한강공원 자전거 길도 요즘 라이딩하기 최고의 계절이고요. 석촌호수나 올림픽공원 장미원도 이번 주부터 장미가 피기 시작한다고 하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다음은 미국 증시 소식입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2차 핵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구체적인 진전 소식이 없으면서 관망세가 짙어졌는데요. 나스닥은 기술주 차익 실현 매물에 0.4% 하락했고요. S&P 500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소폭 하락 마감했어요. 다우지수는 금융주와 방어주 강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상회하면서 금융섹터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JP모건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고금리 환경에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된 덕분이에요. 반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 충당금이 늘어나면서 일부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기술주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이틀째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건 건전한 조정이라며 AI 반도체 수요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클라우드 부문 코파일럿 매출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유지했고요.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AI 검색 광고 수익 증가 전망에 소폭 올랐습니다. 애플은 인도 시장 진출 가속화 소식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요. 테슬라는 1분기 인도량 부진과 로보택시 일정 불확실성에 약세를 지속했어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오늘 발표되는데요. 소비 둔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유가는 배럴당 95달러 부근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 때문에 100달러 재돌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5%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성장주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글로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과 이란의 2차 핵 협상이 이번 주 최대 관심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차 협상을 시사한 이후 양측의 실무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란 측은 우라늄 농축 제한 조건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분석도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보험료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실제 리스크 해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ECB 금리 결정이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를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어요. 유로존 제조업 PMI가 47로 위축 국면에 머물고 있고 독일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추가 완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에요. 만약 ECB가 예상대로 인하를 단행하면 글로벌 완화 기조가 강화된다는 신호가 되면서 신흥국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달러당 155엔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일본 재무성의 외환 개입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번 개입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 시장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중국은 1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소비 부양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인도 증시는 IT 서비스 업종 호조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동남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립토 시장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은 현재 74,8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0.7% 소폭 상승했고요. 제 75,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에 약간 눌린 모습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어서 다시 75,000달러를 테스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이더리움은 2,362달러로 1.6% 올랐고요. 이더리움 생태계 활성화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더리움 거래량이 40% 이상 급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XRP는 1.39달러로 2% 상승했는데요. SEC 소송 마무리 이후 미국 거래소 재상장 기대감이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공포 탐욕 지수가 23으로 극단적 공포 구간에 있다는 건데요.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투자자 심리는 아직 불안한 거예요. 이런 괴리 현상은 보통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극단적 공포 속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강한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의미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공포 속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블랙록의 IBIT ETF가 누적 순유입 2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기관 수요의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라나는 디파이 생태계 확장과 DX 거래량 증가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형 알트코인 중심의 순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급변동 가능성에도 대비하셔야 해요. 한국 증시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 코스피는 전일 3%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6,000포인트 부근에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외국인은 매수세를 일부 유지했지만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제한됐어요. 그래도 6,000선 위에서 버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코스닥은 중소형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했고요. 바이오와 AI 관련 중소형주의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여전히 시장의 주도 섹터인데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AI 서버용 HBM 메모리 매출 증가가 핵심이고요. SK하이닉스도 HBM 3위 양산 효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의 코스피 7,500 전망이 시장에서 화제가 되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물론 롤러코스피라는 별명답게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이 중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이란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다시 요동칠 수 있어서 주시하셔야 해요. 오늘은 22금리 결정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해외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정유화학주는 유가 안정에 따라 숨고르기 양상이 예상되고요. 바이오 섹터는 개별 종목 뉴스에 따라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에요. 부동산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는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마용성과 강북 핵심 지역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80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매도자들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전세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전세가율이 서울 평균 60%를 넘어섰어요. 전세 물량 부족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에 따라 구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트렌드도 뚜렷해지고 있고요. 재건축 시장에서는 압구정 현대와 여의도 시범 아파트의 진행 상황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지방 부동산은 여전히 약세 국면인데요. 전국 미분양 물량이 7만 호를 넘어서면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이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오늘의 한 이슈 전해드릴게요. 22금리 결정이 오늘 가장 큰 글로벌 이벤트인데요.
유로존 경기 둔화 속에서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요. ECB가 인하를 단행하면 글로벌 완화 기조가 강화된다는 메시지가 되면서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 엔비디아 블랙을 칩에 들어가는 HBM 물량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이 공급하고 있어서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IT 업계에서는 구글이 차세대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빅테크 AI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요. 이 경쟁이 결국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지니까 한국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문화 쪽에서는 K 콘텐츠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엔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확대가 제작 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ECB 금리 결정과 미국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미이란 협상 동향이 핵심 변수인데요. 한국 시장은 전일 급등 이후 숨고르기 국면에서 해외 이벤트에 따른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여요. 비트코인은 74,000달러대를 유지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인 23인 만큼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환율과 유가 동향도 꾸준히 체크하시고요. 반도체 실적 시즌에 주목해주세요. 장기적으로 AI 반도체와 에너지 전환 테마는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큰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엔딩곡을 소개해드릴게요. 따뜻한 봄날 오후에 어울리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편안하게 감상해주시고요. 내일 금요일에는 DJ 대박이가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DJ 보리였습니다. 안녕.